네,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미술책 독서 토론 날이어서 독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 진행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오래전에 쓰인 책이에요. 초판이 2005년. 제가 03학번이니까 제가 대학교 때 나온 책인데, 저는 사실 이 책을 한 2006, 7년경에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읽었다가 대학원 다닐 때도 읽고 시간이 흐르고 또 필요해서 또 읽고 상당히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책은 총 7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요. 진중권이란 작가가 주제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작품을 꺼내서 되게 쫀쫀하게 탐구력 있게 글을 연결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는 첫 번째, 이제 우연과 필연의 광대, 조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대의 역사라던가 조커가 왜 그 카드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재밌었고, 65쪽에 보면 미학자 아도르노는 어리석음을 현대 예술의 특징으로 들었다. 아이들이 광대에게서 느끼는 공감은 예술에서 느끼는 공감이기도 하다. 짐승, 바보, 광대라고 하는 짜임새는 예술의 기본 계층이다. 합리성의 눈으로 보면 예술은 어리석어 보인다. 예술은 왜 어리석어지는가? 합리성에 미쳐버린 현대사회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글에서 보면 아이들이 보는 세상이 어른들보다 어리석어 보여도 오히려 진실일 때가 많다는 거,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에 대비되는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세상을 보는 해안이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나는 너무 세상을 이성적으로 바라본 어른이 돼버리진 않았나, 나에게도 광대의 눈빛, 어린이의 눈빛이 있었던 시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광대에서 어떤 부분을 훔치고 싶은지, 아니면 담고 싶은지,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두고도 다양하게 끝없이 사고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인문학적 힘을 키워주는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한 책은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되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놀이를 즐기던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책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들 아마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남은 음식으로 그릇에 막 얼굴 만들어 놓고 그랬던 되게 철없는 장난들이 기억이 났었는데,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들이 이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화가가 바로 아르침몰도인데, 아르침몰도는 그 도서관 사서의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책으로만 만들어지게. 이렇게 사물에서 숨겨진 얼굴을 찾아내서 그리기도 하고, 이제 아르침볼도 이후에는 조금 더 웃기게 이렇게 풍경화 속에 얼굴을 숨겨놓기도 하고, 더 나중에는 이제 1800년대에는 조금 더 세련돼져요. 풍경화에 은밀하게 얼굴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상상들을 화가들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 해왔었는데, 그리고 돌이켜보면 나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나의 이런 상상력은 언제 멈췄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156쪽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시각의 관습에 사로잡힌 이들은 늘 같은 것만 본다. 그들은 구름에서 구름을 보고 바위에서 바위를 보고 풍경에서 풍경을 본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은 구름에서 토끼의 형상을 보고 바위에서 곰의 형상을 보고 풍경에서 사람의 얼굴을 본다. 철이 들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잃었으나 예술가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능력을 유지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을 읽으시고 오늘 하루 정도는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숨은 얼굴 찾기도 해보시면은 오늘 하루만은 그 순간만은 나도 예술가라는 기분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상에서 재밌는 상상, 재밌는 놀이를 꿈꾸게 하는 요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우연과 필연 부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사위의 어떤 역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사위가 주사위를 던져졌을 때 우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성적인 게 더 중요한 건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술가들, 특히 뭐 여기에서는 뒷샹이라든지 뭐 아르프라든지 존 케이지 이런 작가들이, 심지어 잭슨 폴로까지도 이렇게 우연으로 작품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어떤 우연성에서 이제 창조력이 나오고, 이런 거 우연성과 창조력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하는 이런 활동에서 뭔가 작품이 탄생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미술 활동 중에 아이들이랑 땅 따먹기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절지 도화지에다가 서로의 땅을 정해놓고 여기서 동전으로 3번을 쳐서 자기 땅 안에 들어오면 내 땅이 되고, 뭐 이렇게 자기 땅을 만들어서 나중에 색깔을 칠해서 점, 선, 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추상적인 작품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책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은 뭐 5페이지에 보면은 근대에 했던 그런 주사위 놀이 말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부루마블에서 우리의 도시 이름을 자연스럽게 알았듯이 이런 주사위 놀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그림이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루마블 비슷한 형식의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우연찮게 하는 생각들이나 어떤 상상력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굉장히 밀도 높은 책이어서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읽어본 책은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 전반에 보시면 우리 이 진중권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여러 가지 놀이와 예술에 관련된 그런 미술 작품,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신화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유난히 인상 깊었던 챕터가 있었어요. 바로 351쪽에 이제 큰 주제는 다이달로스의 꿈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정리정돈 카오스 속의 코스모스입니다. 여기 책을 보시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해묵은 싸움이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수선한 것을 참지 못한다. 어린 시절 방에 플라스틱 모델을 늘어놓으면 가차없이 빗자루로 쓸어 상자에 털어놓곤 하셨다. 이 과정에서 불쌍한 나의 병사들은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없어진 놈들은 가끔 쓰레기통 속에서 내 눈에 띄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그 이후로도 이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이 전공이 미학이라 책도 많이 늘어나져 있어서 어른이 돼도 이제 전쟁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과 어머니의 게임은 손자와 할머니의 게임까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갔는데요. 이러한 공감대를 이제 보면서 이 우르수스 베얼리라고 하는 작가의 작업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런 고흐의 방이 있습니다. 이 고흐의 방이 있는데 이거를 베얼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짜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흐 그림뿐만 아니라 미로의 그림도
요렇게.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피터 브리헬의 요 작품을요,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줘요. 요렇게. 이 베얼리라는 작가가, 우르스 베얼리라고 하는 작가가, 저는 이 화가인 줄 알았는데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명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매체, 도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정돈을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아티스트지만 또 찾아보니 더한 재료들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히나 너무 공감을 가지면서 봤던 챕터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작품도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전혀 좀 새로웠던, 아니면은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잃어버렸던 상상력을 좀 자극시켜주는 그런 책이라서 가벼운 마음도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에 이제 목차 앞에 상상력 혁명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인상 깊었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1세기에는 상상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른들은 사실 요즘에는 어떤 상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항상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사실 제가 그래도 작업을 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도 제가 상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과연 내가 어린이처럼 상상을 할까? 어린이처럼 말랑한 시선으로 세상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중생인들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기에 상상은 정신의 놀이다. 상상을 할 때 정신은 노동을 하지 않고 놀이를 한다. 미래에는 노동이 유희가 될 것이라는 카를 마르크스의 예언이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적혀져 있거든요. 혹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성경책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른들도 상상을 하는 시간들, 혹은 이제 어린이처럼 상상하면 사유하는 것을 즐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책은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이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 그거를 놀이로 푼 점들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책의 앞부분에 상상력 혁명이라는 챕터에서 상상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재밌었는데요. 저희가 창의력에도 예를 들면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등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상상력에도 주술적 상상력 그리고 기술적 상상력이 있다는 부분들이 재밌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재미있게 봤던 놀이는 바로 불꽃놀이였어요. 페이지 269쪽부터 나오는데요. 불꽃놀이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고 과정이 재밌었어요. 무슨 계기로 불꽃놀이를 했을까? 불꽃놀이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리고 우리 조상도 불꽃놀이를 했을까? 유럽에서는 언제부터 불꽃놀이를 했을까? 이러한 사고를 좁혀가는 과정들이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불꽃놀이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축제 불꽃놀이로 사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감을 모두 자극시키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융합 교육의 어떻게 보면 절정? 완전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수업을 할 때도 불꽃놀이에 대해서 탐구한다면 다채롭고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이 책을 보시고 이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의 지혜를 가지고 어린 시절의 천진남으로 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추천합니다.